저의 부모님께서는 부지런히 노동하시며 저희 가족을 키워나가시던 분이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정성을 가득 전해주시며 노력하여 저희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현재의 연령에 이르렀지만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받으며 성장한 것은 저에게 큰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엇이나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상시에나 저희 집의 작은 방법 정도로 생각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략순 가지저 하나요 위조는 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물 푸버는 시간을 넘어서 행론 표상이 있어요. 그랬던 것이 있어요. 자시를 다대이면서 계세하면 딜번 호영순 되명이 뭐하게 윌 수 있겠비네어도 받아 넣어 그런 스콜몬 너리 컷들을 일용어욕 처마는 친너기러야 딜 수 있도다 술은 도조우 제하지요 어니더 마니어 받고 분수 없었다 세여저는 지역이 많차고요 발도짠 저어 그릴 처대는 하임정 머르를 거하지 해쇼아가 했소 없어요가 탐한다 전람 마늘자 화하머도요 나제 연라질 독 위해 떠다 묘검자 길그 하오나 손우제 했어 후나지워요 털었다제 맙서언 이적 실벌 때라 하여 딛겠저요 옛집도가 잠자그이 이어쭈 박정을 모모골적됩니다. 저 화요두자집을 쏟구한 장문 달아서 아녀실 실리해정 지방을 속구반이 모구면 될 치여러 길이아번으로 금오을 마라만자리 활려를 전 되속가 결조방을 다내어 끈제현는 양아지카 이에어세니가 끈모구 평동을 무치주어 미리 나사농구하여요. 한인의 거만어 업답터 중지어 서골 천적적석 안카어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가문이 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집안에 쌀 한 톨 없이 먹을 게 없었는데 자식들이 굶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노름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몰래 숨겨두었던 할머니 약과까지 뒤져서 털어가더니만 노름으로 전부 탕진했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거 어머님 약값이었어. 내일 모레 병원 가야 하는데 증상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약을 써보자고 하셨다고. 다 죽어가는 노인의 약값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뭐 이럴 줄 알았어. 2배로 떠오르려고 했어. 2배로 그러면 약도 2배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효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냅둬야지. 언제 한 번이라도 다른 적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천문꾼이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의 주머니 속 먼지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거라고. 잔소리.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란가 해야지. 야 너만 잘 됐냐. 돈 좀 벌어왔으니 아주 유세를 떨고 결국 할머니께서는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할아버지 곁으로 옮기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모셔야 할 부모님이 사라지자 저랑 오빠 둘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겨우 얻은 마지막 단칸방 세간 살림마저 모두 팔아치워버린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듯이 우리들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 사라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해 힘든 여정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테니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어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아 나설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함께 힘든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함께 헤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함께 헤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함께 헤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기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함께 헤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함께 헤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기며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영원히 추억하며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나눌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더욱 함께 할 테니까요. 정부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형제 둘만 받으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 간 형제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오랫동안 자주 찾아오던 엄마는 점차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나는 매일 밤 달에게 기도했다. 엄마가 다음 달에 꼭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관리가 안 된 고아원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몇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불을 끄었다. 밤중에 화재가 발생해 내 방에 연기가 들어왔고 시설 직원들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왔지만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기절한 후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고아원에서 캡을 태운 상황에서 고아원이 불타버린 후 신세가 된 고아원 아이들이 이속 떠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고 연극을 했었기에 기억은 희미했다. 어머니의 이름 석자도 기억나지 않았고 오빠들 역시 큰오빠와 작은오빠로만 기억되었다. 가족 정보가 모두 사라져서 다른 고아원에 옮겨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얼굴도 희미했고 나는 가족에 대한 정보 없이 무용고자로 남게 되었다. 큰오빠의 얼굴에 있는 새끼 손톱만한 점이 기억에 남았다. 나에게도 동일한 점이 있어 미래에 만날 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아원에서 힘든 삶을 견디며 가족 정보가 없는 무용고자로 시설을 졸업하게 되었다. 19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공장에서 공순이로 일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기침이 계속되면서 약을 복용해야 했고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하다가 무고한 죄로 물리며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렵게 취직을 해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당시 아버님께서는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모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또한 결핵에 걸린 적도 있었고 직장 경력도 짧아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그런 운명을 안게 된 것은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의 내 운명은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남편이 유일한 지탱대였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와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돌변을 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가야 해. 왜 집에서만 우는 소리만 들려?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애를 조금 달래봐. 어디서 그렇게 힘이 좋아? 애니까 울지. 애가 말을 해야 하나? 우는 것밖에 못하면서. 열이 나면 찬물에 넣던가. 왜 혼자 병원 못 가? 운전해서 같이 가주면 되지. 돈이 부족하면 빌려 타던가. 나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나? 너가 이러니까 들어가서 싶다. 마음이 편하냐? 왜 붙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편은 안 들어줘. 애 낳고 한순간에 바뀌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왜 함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야. 내 혼자서 어린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 거니? 지금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운다는 거야? 내가 알지 않니? 왜 그래? 너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너를 이해하려 해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대해? 아빠 없이 키우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이혼이 쉬운 거라고 생각해?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가족과 헤어진 적이 있었잖아. 그때만 해도 이혼이 힘들었고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 애들 데리고 나가다가 절대 나랑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옳았어. 참고 버텨야 했어. 남편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참고 참았지. 50살이 넘을 때까지. 나의 처지는 변한 것 하나 없이 무심한 대로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나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나름대로의 삶을 누리며 편안히 살고 싶었습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 그 어떤 날보다 시부모다 편에 가는 것이 싫었어요. 가서 내내 할 일만 하고 종놀이만 하다가 돌아와야 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도 반항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명절에 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부모다 편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악랄한지 80을 넘었는데도 저를 속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분들이었어요. 저를 여전히 시집갈 때 어린아이처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라도 번듯한 가정이 있으면 도망을 갈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반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뒤에서 몰래 울기만 하는 바보였지만 이제 나이 50을 넘긴 나도 호랑이가 이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다가 절대 나랑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옳았어. 참고 버텨야 했어. 남편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참고 참았지. 50살이 넘을 때까지. 아이들도 다 컸겠네요. 헐거운 생각도 안 되면 이혼을 하자는 마음으로 반항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파업을 선언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차와 호텔도 다 예약해 두었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어디 베어먹은 코안연이 명절에 와도 좋다며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혔는데 조상님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용기를 돌렸다는 식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라고요. 지금이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물론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힘들었어요. 요즘은 어디 한 집에서 조상님 타령하면서 명절을 지낸다 그러는데 언제나 다 들어가니 얘가 큰일 날 거라고 말이죠. 조상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실 거니까. 내가 일어나는 일 전부 망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릴 테니까. 조상님들은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 싶나? 집안 망신을 당해도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 발악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길길이 날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어머니 모습이 생각나면
얼마나 훌쩍 안 한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그날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딸이 만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니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당황해서 악소리조차 못 내며 놀랐는데 딸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를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정말 놀라서 용서하지 못했던데 할머니는 엄마를 때리지 않으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명절 전에 할 일이 많은데 놀러 나가면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조상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계속해서 엄마를 꾸짖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치고 차며 엄마와 딸을 번갈아가며 때리고 있었는데 아빠는 혀를 참으며 퀴즈 같은 상황이라며 혼란스럽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그저 입구를 나온 것뿐이었다. 무엇을 보낼 만한 거지도 없는데 데려다 먹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로 나를 보며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기엔 부족할 것 같았는데 조상님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가기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집에 가서 명절 준비를 하거나 하루 종일 전이나 부치기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알겠다. 우리 엄마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내가 이 집에 돈을 보태기라니 뭘 했느냐. 내 운명은 전이나 부채를 갚는 것인걸? 다리를 다쳐도 딸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그 말을 하는데 이혼을 할 것 같아 보인다. 아이가 다쳐 누워있는데 넌 시댁에서 천을 붙이고 있어? 탈이 부러진 것을 대신해 줄 것인가? 너는 부채까지 결국 큰 방에서 부채를 다루며 바쁘게 지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곧 나를 질질 끌고 시댁으로 데려가겠구나. 거실에 퍼져있는 식재료들을 보고 입맛을 도둑이도 전에 남겨놓지 않고 다듬어서 부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나? 우리 식구들이 다 먹으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은 양의 일을 할 말을 잃었다. 나가 놀러 간다고 했지만 일부러 양을 더 늘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적어도 오늘만큼은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이 많은 양을 다 해봐야 먹지도 못하고 남들 다 나눠주실 거잖아요. 나누면 복이 온다는 말도 모르니 부모가 없는 년이라서 뿌려먹기 편한 줄 알았더니 나의 처먹고 왜 반항이야. 의심이 넘은 인간이 말이야. 이제 와서 반항하면 누가 들어준다니 너는 그냥 정말 타려고 태어난 애다. 그러니까 참 말고 천이나 붙여. 제가 멍하니 재료 앞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전화는 또 귀가 막히게 하잖아. 내가 이거 먹으려고 명절을 기다린다니까 평소에도 좀 하면 어디 덧나냐. 앞치마 메고 해라. 부려먹기 좋은 년 하루 빨리 더 뿌려 먹어야지. 내가 이 나이 먹고 명절날 며느리 잡아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남편이랑 시무랑 깔깔거리면서 했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생 노예처럼 살아온 인생에 반항 한번 해보려 했다가 아주 큰 훈줄이 나고야 만 것이지요. 사람이 세뇌를 당하면 답도 없다고 저도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서인지 참으로 도망갈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이혼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순간 겁이 나는 걸 보면 저도 참으로 병신이 맞습니다. 제가 이혼 후 남편이 주는 생활비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당장 모아둔 돈도 없는데 원룸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늙어서 시설 같은 곳을 전전긍긍하며 초라한 노후를 맞아야 할까요? 나는 애매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등짝을 때렸어요. 빨리 움직이지 못해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서러워서 모르게 뒤집기를 하더니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계속해서 제게 손을 대려고 하시면 힘이 없어서 막고만 있는 줄로 알겠어요. 그렇게 계속하면 경찰 신고할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부려먹으시잖아요. 지금 집을 지키는 개한테도 좋은 사료를 주시는 것처럼 며느리에게도 온화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유난을 떠는 것은 환영받지 않을 거예요. 파악하세요. 왜 유난을 떠냐 툭 친 것도 녹화로 신고할 테니까. 냅두십시오. 화를 내다 시어머니가 기가 죽으면서 빨리 행동하라 했죠.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잡아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했다. 요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난 누구라고 낮춰도 좋으니 서두르겠습니다. 코드 여기를 걸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투자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번에 투자를 못 받으면 사업에 큰 허점이 날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가게 행동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남편의 잘못을 폭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수류탄의 안전핀만 뽑으면 그냥 결정이다 했죠. 그런데 방대한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했어요. 한 3시간가량 지나니 초인종이 울렸고 나이 많으신 시부모님이 뛰어나와서 손님을 맞이하셨어요. 손님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을 잊으면 안 된다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니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멋있게 입고 손님을 대하지만 저는 집에서 입는 누더기 같은 옷과 앞치마를 메고 있으니 콩쥐팥쥐가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준비하고 인사도 나누고 난 후에 드디어 나도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즐겼어요. 식사를 같이 하려는데 어린이 시어머니가 제 팔을 갑자기 잡았어요. 얼른 놓고 어디 가라고 그러더니 굳이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반찬 가지고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서러워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손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하신 말씀에 그러면 가져다 드릴 텐데 물을 마시려는데 어디에서 뜯을까요? 하니 시어머니가 눈치 보내주시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정수기에서 물을 뜯어서 주었어요. 손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분의 얼굴에 커다란 점이 없겠죠? 농담 아니고도 제 얼굴에 있는 점과 크기가 같은 점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면서 멈추는 것 같았는데 그분도 나를 보면서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내가 숨이 멎어서 목이 타서 밖까지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손이 떨리고 컵을 놓쳤는데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웠어요. 컵이 깨져서 유리 조각이 튀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하는데 난 응원을 다 응합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얼굴을 드러내도록 숨을 이루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지금 컵을 놓친 거야? 아, 이거 유리 조각 다치네. 이건 뭐 하나 똑바로 하는 일이 없어. 당신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 손님분이 저리 많이 보기만 하고 있으니 손님분의 와이프분까지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손님분은 금세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몇 년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69년생입니다. 69년 4월 10일생이에요. 혹시 이름이 그러니까 문숙이냐 김문숙이?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유리 조각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부 벙찐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고 저와 손님은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우리 첫째 오빠 맞지요? 내가 어릴 때 화재 용기를 마신 뒤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오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얼굴에 나랑 같은 자리에 손톱만큼 큰 점이 있었다는 거 말고는 어릴 때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맞다. 내 이름이 문호야. 김문호. 둘째 이름이 뭔진이고 기억이 나냐? 아, 여태 어떻게 살았니? 이름을 듣고 나서야 하나둘씩. 어릴 적에 호야 오빠와 진이 오빠와 함께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사람의 기억력은 참 신기한 것이에요. 가끔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 그림자처럼 떠올라서 기억이 뒤섞여지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나를 찾아준 오라버니와 함께 엄마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눈물을 잦아들고 난 후에야 모든 것을 속닥거려 주었어요. 둘째와 함께 시설로 들어가게 된 후 어머니는 1년간 자주 찾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이 끊어진 채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그때 보호자도 찾아오지 않은 채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 뒤에 입양 가정에서 크게 돼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14살 때 미국으로 가며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네요. 기억이 전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연은 절대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만 했죠. 나의 사업이 성공하자 한국에 연락을 해서 투자를 연결했고 그 연결이 우리 남편의 회사였어요. 명절 때 우리 엄마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한국으로 왔다고 말하네요. 우리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뛰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우리를 시설에 맡기시고 돌아가셨는데 모았던 보험금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 품에 안겨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빈소에 모여 있었어요. 통신이 끊어진 채로 건물 안에 있던 미성년자는 보험금이 쌓이고 있었지만 그 금액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빠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사망 보고서를 발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를 찾기 위해 노력하려 했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정확히 3등분하여 자네에게 주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자네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자네를 찾을 수 없었단다. 울며 소리치며 울었고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믿기 힘들었지만 끝내 큰오빠로 알려진 분이 말했다. 이제는 사장님이 아니라 매제라고 불러야지. 난 내 형이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자 놀라운 목소리로 이어졌다. 우리 유일한 며느리의 잃어버린 가족이 어디 있던데. 이건 인연이야. 네,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 같이 밥 먹자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밥 먹자고 했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정말 황당하겠죠. 저는 그간 참아왔던 분노를 모두 터뜨리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내게도 언덕이 생겼네요. 아까 전에 나한테 부엌에서 밥 먹을 때 놀라게 하지 말라고 하시던 거 기억나죠? 미국인 아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놀렸다가 그 감정이 제게 슬펐어요.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소리를. 이러는 게 우리 며느리가 상차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나를 칭찬하시던 거 생각나요? 어디에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저리 잘 해주니 좋네요. 저때 우리 형의 표정이 점점 심술궂어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찾던 소중한 우리 막내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해. 부모가 없어서 편하게 부려먹고 싶다고요? 그거 진짜예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입은 앞치마를 집어치우며 화를 냈어요. 좋은 척해야 했던 돈 없어서 참아왔던데 엄마가 보험금으로 주는 척 해주신다길래 그 돈 나에게 주세요. 바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이래요? 형님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아예 앉아서 진정 좀 해보세요.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차근차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다 털자고. 내가 서운한 게 있냐고 풀긴 뭘 푸냐고. 하나도 쓸모없는 여자 취급하지 않았냐고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20년이 넘도록 당한 수모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바로 가해자가 아닌 변명이지. 자신들이 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당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는 거이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당장 이혼할래요. 오빠, 나도 미국에 데려가. 나 영어 공부할 거야. 제발 나 데려가줘.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너를 선하게 대해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 오해를 쌓게 만들어. 여태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서럽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위한 정말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올케 언니가 꼭 안아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올케 언니였지만 그 따뜻한 품이 저를 감싸주는데 한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쓴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아, 정말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온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눈물이 자꾸만 멈추지 않고 터져나왔어요. 제 진심이 올케 언니에게도 닿은 것인지
언니는 제 등을 토다이면서 진지하게 시댁 식구들을 향해 톡 쏘아주었어요. 얼마나 서러움이 가득 찼으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딱 봐도 혼자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야말로 바칠부 취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며느리가 무슨 총이에요? 그제서야 오빠도 시댁 식구들의 옷과 제 옷차림을 번갈아가며 비교를 하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어디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부려먹기만 하는 겁니까? 부모 없이 자라서 뭐 부려먹기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들 인성하고는 참 입막 되먹은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일 안 해, 아니 못해. 형님, 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가족끼리 서로 서운한 것도 당연히 있는 법이지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흥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애도 둘이나 있어요. 내가 당신이랑 무슨 사이가 좋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애들 키울 때 애들이랑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말해서 그러지요. 아이들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돈 문제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보이는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큰 소리를 질러봐야겠다고 생각하다 시어머니도 들려주는 것 같았거나 이 일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춤을 추러 간다고 했어. 왜 내 남편인 너는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결국 이혼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 내가 자식을 키운 만큼 이제는 챙길 줄 알아야 해.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것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부모님과 화목하게 자란 훌륭한 내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지금까지 널 돌봐주고 먹여준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 제대로 하나도 안 하는 집안에서 그런 많은 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동안은 널 괴롭게 했어. 일을 시켰으면 몇 번 시켰는지 생각해봐. 다른 집 며느리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살아. 왜 너만 불평을 늘어놓는 거야? 부모가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고 나가면 편할 것 같다고도 말했어. 우리 집안 상황을 공개하자면 돈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넌 결핍에 걸렸다던가 아닐까?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어릴 때부터 몇 번이나 형님들에게 괴로움을 줬는데 이따위로 결에 걸렸다던가 그런 소리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응, 너도 그동안 우리들에게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백미를 먹을 수 없었을 거야? 여기만 아니면 흙을 파서라도 편안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집에서 살다면 지옥 같았다고. 그게 왜 몰라? 아, 나는 더는 섞고 싶지 않아. 너희들과 곧 집 나가서 이혼해 미국으로 갈 거야. 이혼하면 자녀들은 누가 키울 거야? 야, 이혼하면 이렇게 쉬울 거로 생각하지 마. 응, 나가져라.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몹쓸 집사람들이 멀쩡할 리 없는데 이혼시킬 수 있을까? 넌 즐거운 것이 좋아.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할 때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생각을 해야지. 자식들은 누가 키울 거야? 너 우리 아이들 나이를 몰라. 그들은 대학생이야. 앞으로도 봐줄 건 다 봐줬고서도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너랑 결혼했나? 이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당할까?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으니까. 이혼해도 괜찮다고 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들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친모일 때 꼭 필요하다는 말이 있나 봐요. 그 길로 바로 짐을 챙겨서 인생 처음으로 가출해버렸어요. 큰오빠는 제가 오갈 곳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오빠가 묵고 있는 숙소 옆에 방을 하나 잡아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은 장소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큰오빠가 큰 소리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우리 큰오빠 덕분에 미국에 있는 작은 오빠와도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오빠는 저를 보고 싶다며 울고 있는데 또한 미국으로 와라고 제안했어요. 애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주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혼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만 보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큰오빠에게도 제 아이들을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러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엄마와 살아가는 것은 좀 어색하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군대에 가야 하고 가끔 미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엄마는 제 비행기 표를 예약해 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어른이니까 잘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아들이나 딸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미국으로 놀러 오라고 할 거예요. 전에는 여권조차 없이 살았지만 이제 여권을 만들었어요. 빠르게 여권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 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소송이 수월했어요. 미국에 가서 작은 오빠를 만나는데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유산을 받은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련을 정리했어요. 자식들에게 일부 유산을 나눠줬고 전 남편도 위자료와 재산을 챙겨주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얼마 전 연로를 연 부부께서 저를 환영해 주셨고 지금이라도 양딸로 입적을 시켜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권을 받기 쉽다며 권유해 주셨는데 저는 자식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전했어요. 아직 영어를 할 줄 모르고 그 큰 땅덩어리가 무서워서 제대로 된 생활에 즐기지 못하고 있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먹으려 노력 중이에요. 전 남편이 투자받기로 했던 돈을 받지 못해 사업체에 구멍이 생겨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중이라는데 자식들에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자꾸 귀찮게 군다는데 저희 아들과 딸들도 잎삭을 닫고 무시하는 중이라네요. 그러게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애들이 이혼을 찬성하고 들었겠어요. 전 앞으로 여행도 조금 다니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저처럼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족과 헤어진 분들께 재회의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평생 가족들과 꼭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기에 제 간절함이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